광고 대행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service.ampm.co.kr에서 디지털 광고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bid.ampm.co.kr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디지털 광고 제안 요청서를 신청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광고, AMPM 글로벌과 함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캠페인별 세부적인 광고 전략이나 기초 세팅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적 최대화 캠페인, 즉 PMAX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계속 저희가 그 엑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자료랑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자 처음에 캠페인 세팅을 누르시면은 그 목표 없이 캠페인 세팅 누르시면 이렇게 캠페인 유형들이 뜨죠. 캠페인 유형이 뜨는데 뭐 검색, 디스플레이, 쇼핑, 영상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실적 최대화를 누르실 거고, 이 실적 최대화 캠페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구글에서 노출될 수 있는 그 모든 캠페인 유형의 형태가 모든 지면에 노출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딥하게 들어가면은 약간 다르기도 한데 일단은 저희가 기초 내용으로 할 거기는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 검색, 쇼핑, 그리고 이미지, 디스플레이 배너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영상, 동영상 느낌이 있겠죠. 이 네 가지 소재를 모두 세팅을 해주면 구글 애즈 내에 있는 모든 지면에 노출되는 자동화 캠페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캠페인이라는 것을, 자, 자동화 캠페인, 이게 구글이 제가 생각하기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AI 기술 쪽으로도 그렇고 광고를 돌릴 수 있는 매체 중에서는 제일 으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글 AI가 머신러닝을 통해 자동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마케터가 이 실적 최대화 캠페인을 집행할 때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라고 마케터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뭐 카피 문구라던가 아니면은 그 기타 에셋들 중에서 이미지, 뭐 영상, 그리고 뭐 사이트 링크, 이런 모든 자산들은 마케터, 사람이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셋 세팅, 그리고 세팅을 했으면은 데이터를 분석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수정 과정을 거쳐야겠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마케터, 즉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게 되고,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의 노출을 자동화, 구글 AI가 자동화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적 최대화 캠페인 클릭하고 이제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이 입찰 전략이란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입찰 전략은 왜 설정을 하느냐? 그것은 이 자동화에 대한 작동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고 캠페인에 어떤 목표를 부여할 것인가로 성과 목표를 부여하게 되죠. 보통은 이제 구매, 뭐 장바구니, 결제 시작, 아니면 페이지 뷰가 될 수도 있고, 문의를 받으시는 분들은 뭐 리드 양식 제출, 이런 성과 목표가 있을 텐데, 그 성과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입찰 전략을 선택해 주시면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그 값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광고를 노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성과 목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찰 전략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에 이 전환수로 체크를 하고, 여기 타겟 전환당 비용 설정을 체크를 하면 타겟 CPA라고 해서 수동으로 제가 얼마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환 가치를 선택했을 때는 또 타겟 광고 투자 수익, 즉 로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 광고를 통한 그 목표 자체를 제한을 두는 거예요. 목표하는 것을, 이거를 TCPA, T로아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광고 경쟁도도 매우 다르고, 저희가 뭐 업종이나 아니면은 브랜드 파워, 그 다음에 서비스 하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제품 이런 거에 따라서 경쟁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업종의 비슷한 제품이라도 저 CPA나 로아스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전환수 극대화라는 입찰 전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CPA는 이거야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최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타겟을 하는 CPA가 3,000원이라고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수익률이 책정이 되고 전환 볼륨이 책정이 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찰 전략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이 잘려서 자 보시면 광고 집행 후에 성과에 따라서 타겟 CPA나 타겟 로아스를 설정을 하는 게 맞고, 이 구글 애즈 그리고 더불어서 피맥스 광고를 집행하는 초기에는 이 CPA나 로아스에 대한 표본값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그 관찰로 인해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찰 전략을 초기에 어떻게 선택을 하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찰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로는 집행 초반에는 CPA나 로아스는 설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규 고객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입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타겟 수익률이나 타겟 CPA를 선택을 해서 진행한다거나 이런 입찰 전략을 가져가는 것 자체도 마케터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환수랑 전환 가치 중에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환수로 했을 때 조금 더 그 데이터도 일정하게 쌓이고 수익률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전환수 vs 전환 가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전환수를 입찰 전략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찰 전략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 자 다음에는 지금 베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검색 테마 옆에 베타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 테마를 설정하는 것은 이제 베타, 아직까지 베타 버전이기는 하지만 여기 읽어보시면 사용자, 즉 이제 구글 애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할 때 어떤 단어나 구문을 사용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색할 때는 제 거 영상 조금 보신 분들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유저의 검색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저의 검색 의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셔서 최근에 검색 목록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특정한 단어를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 무언가 단어들을 검색을 할 때는 단순히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하려고, 아니면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니면은 내가 쿠팡이나 무신사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이 싸지 않을까? 구글 쇼핑이 싸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갖가지 이유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게 유저의 검색 의도인데요. 구글도 이 검색 그리고 이 유저의 알고리즘 기반인 이 매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저의 검색 의도에 맞는 검색 테마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만약에 제가 신발을 파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화류를 판다, 그렇다고 하면 운동화와 관련된, 그리고 운동화 중에서도 우리 제품은 타겟이 한 20, 30대 남성인데 그들이 좋아할 만한 운동화, 그리고 그들이 검색할 만한 검색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근데 보통 20, 30대 남성들이면 이제 취업 면접하러도 자주 다닐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운동화뿐만 아니라 어글리 슈즈랑 다나도 많이 신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걸 검색하는 사람들도 우리 브랜드에 우리가 지금 광고를 하려는 이 운동화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건 검색 의도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약간 확장 유형으로. 그런 식으로 유저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검색 테마를 추가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검색 테마를 추가해 주신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검색 테마까지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잠재 고객 신호라는 것이 나옵니다. 좀 작은데,
네. 자, 잠재 고객 신호는 구글 애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인 하나인 잠재 고객 세그먼트,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그먼트를 설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내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고객에게 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내 데이터이고, 세컨드 파티 데이터, 서드 파티 데이터까지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지금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PMAX에서도 세그먼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GA 데이터를 이용하던 내 홈페이지 데이터, 유튜브 데이터 이런 식으로 서드 파티 데이터까지 모두 세그먼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설정을 해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데 설정을 하는 게 맞나? 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 자, 읽어보시면, 각 데이터들이 모두 일정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원활하게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모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이상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 GA4를 연동을 했을 때 GA4에 그 쌓여 있는 데이터가 많다면 이 내 데이터, 즉 잠재 고객 신호들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머신러닝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적은 머수와 일정하지 않은 표본 집단들은 머신러닝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머신러닝에게 이 광고를 지정하면서 너가 관찰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설정을 안 했을 때는. 그래서 관찰을 통해 이 매체의 매력도에 맞는 잠재 고객을 이 구글 AI가 머신러닝을 돌리면서 확보하도록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 신호는 여기서 말씀드린 그대로 웬만하면 초반에는 관찰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PMAX를 집행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보고서 에디터에서 PMAX를 넣고 무언가 데이터를 넣으면 다 사라져요. 왜냐면 PMAX는 그렇게 디테일한 값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성별 데이터도 안 나와, 연령 데이터도 안 나와, 노출 지면 데이터도 안 나와. 그러면 이 PMAX에 대한 성과는 그냥 전체 캠페인에 대한 성과만 파악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에셋 그룹을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서마리라고 해가지고 그 각 에셋별로 그냥 좋음, 나쁨 이 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옆에 테이블이라는 탭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서머리 옆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누르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세팅한 에셋 그룹 1, 2가 있고, 지금 여기는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고, 얘는 효율이 조금 낮아서 일시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일시 중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출, 클릭률, 비용, CPC,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환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에셋 그룹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이 추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에셋 그룹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처럼 1번이 더 좋네, 그럼 2번을 꺼요. 그리고 1번이 왜 좋았는지 2번이 왜 안 좋았는지를 파악을 해서 3번 에셋 그룹을 생성을 하고, 또 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 로아스가 얘보다 한 120% 정도 높은데 왜 효율이 안 좋다고 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클릭률이 거의 절반이고 CPC는 거의 2.5배 정도 돼요. 하지만 전환율은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에셋 그룹 1번이라는 것은 비용도 더 많이 이제 소진이 되고 전환 볼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일정한 데이터다라고 판단을 했으나, 에셋 그룹 2번 같은 경우는 전환 가치나 전환율 자체는 좋은데 지금 전환 수가 4개밖에 없고, 지금 CTR이랑 CPC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노출 단가 관련된 이 지표들을 보면은 계속 그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비용 가치가 높아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에셋 그룹 데이터 확인하실 때 퍼널별로 나눠서 데이터 확인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려요. 그래서 퍼널별로 나눈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노출 지표들이 있겠죠.
뭐 CPV나 CPM이나 아니면 뭐 조회당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유입 지표가 있겠죠. 유입 지표는 당연히 이제 클릭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고, 그래서 뭐 클릭 수, 그러니까 클릭 볼륨이나 아니면은 CTR, 뭐 평균 CPC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전환 지표. 전환 지표는 뭐 전환 수, 전환 가치, 비용당 전환 가치,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장바구니나 결제 시작 같은 기타 액션들을 추가하신 분들은 모든 전환 가치나 아니면 상호작용 전환 가치나 아니면 조회 후 전환 가치나 이런 다양한 방면들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장바구니 효율은 굉장히 좋으나 구매까지 연결이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퍼널별로 좀 나눠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셋 그룹까지 확인했어. 좋아. 근데 내가 세팅한 이 제목 하나하나, 설명 하나하나, 이미지나 영상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 어떻게 보냐? 자, 다시 여기는 이제 테이블이었죠. 근데 서머리로 들어가시면은 에셋 세부 정보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 여기는 브랜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려놨고요. 옆에 보시면 상대에 지금 승인되어 있고, 에셋 유형은 뭐 제목, 긴 광고 제목, 설명 이런 쪽이 쭉쭉쭉쭉 있고, 실적 보시면은 낮음, 좋음, 뭐 아주 좋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각 에셋에 대한 디벨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에셋들이 독립적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목, 이미지, 설명, 아니면은 뭐 영상, 긴 설명, 긴 광고 제목, 막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실적이 숫자 지표화가 되어 있지 않고 낮음, 좋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낮은 애들의 공통점을 찾고, 이제 보통은 워딩이라던가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있는 키워드들과의 연관도, 그리고 그 광고에서 호킹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이제 형태소 분석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보는 편이긴 한데, 그거를 통해서 좋은 애들의 특징은 어떻고 안 좋은 애들은 특징은 어떻고 이거를 파악을 해서 디벨롭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 각 에셋 데이터 확인 시 에셋이 이제 독립적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에셋의 공통점을 확인하여 디벨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고 제목이랑 이 제목이랑 설명 이렇게 노출될 수 있고, 이 광고 제목이랑 요 광고 제목이랑 노출될 수 있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에셋의 공통점들을 확인해야 돼요. 좋은 공통점, 나쁜 공통점. 그렇게 해서 디벨롭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PMAX를 운영할 때 좀 디테일한 성과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GA4를 무조건 권장드려요. 이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UTM을 뭐 굳이 안 심어도 크로스 네트워크라고, 여기 보시면 크로스 네트워크 있죠? 두 번째 줄 밑에다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디테일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캠페인 이름 자체도 따로 설정 안 해도 자동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팅사에 직접적으로 유입된 데이터랑 GA4 데이터를 좀 접목시켜서 좀 전체적으로 크로스 체크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 바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사용자라던가 세션, 아니면 뭐 트래핑, 뭐 동질 집단, 뭐 이런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 값이 이제 트래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실되는 값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용이하다. 따라서 이 구글 에즈에서 성과 분석을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호스팅 데이터와 더불어서 GA4 데이터 바탕으로 인사이트 도출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 보고서 에디터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것은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보다는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좀 유연하게 데이터를 보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MAX 뭐 세팅, 이미지는 어떻게 세팅하고 뭐 영상은 어떻게 세팅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라 지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내가 이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거를 얼마나 자주 베리에이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게 리사이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피맥스를 저는 아예 권장 안 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상황이나 뭐 이런 리소스에 대한 내용에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쳐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2강이었나 거기서 이제 캠페인 유형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피맥스를 집행할 때 권장드리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뭐 카피라이팅, 이미지, 영상을 저는 이제 그때 3일 정도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널널하게 3에서 7일마다 교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이미지는 한 번에 20개. 근데 이게 사이즈 그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세로 사이즈 20개, 가로 사이즈 20개 이런 말이 아니라 세로 3개, 가로 10개, 정방형 7개 이렇게 하면 딱 20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서 이미지가 엄청 많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지 이제 좀 적당한 거 하나를 만들면 그거를 세로형, 가로형 아니면 뭐 그 세로 긴 형 아니면 4대5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어도 이 똑같은 소구여도 그 노출되는 구자마다 에셋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이즈 통합 20개라는 거 말씀드리고 영상은 한 번에 5개. 네, 5개인데 저는 이제 올리실 거면 숏폼 위주, 그러니까 쇼츠죠. 쇼츠 위주로 업로드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려요. 제가 뭐 몇백 개 브랜드를 해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 개는 해봤으니까 해봤을 때 쇼츠 쪽 지표가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업종이나 뭐 예산 막론하고 그래서 쇼츠 쪽 숏폼 위주로 좀 그 세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피 같은 거는 어차피 저희가 그 이런 카피라이팅 분석할 수 있는 툴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마케터 분들이시라면은 카피라이팅에는 좀 크게 많이 만져보시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카피라이팅도 제가 위에 여기 지금 에셋 유형별로 뭐 효율이 나쁨, 좋음 이렇게 나온 것처럼 계속 낮음을 없애기 위한 작업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팅도 에셋 실적 보면서 수정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고 자, 효율이 잘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예산이 1예산이 한 30만원 정도 될 때까지는 그 캠페인을 추가로 파서 진행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1예산 30만원 이하는 캠페인 단일 운영. 왜냐면 이게 피맥스가 아무래도 정말 많은 그 노출 지명과 유형들을 노출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은 진짜 안 돌아요. 아예 안 돌기 때문에 캠페인에 1예산 적어도 30만원 정도는 권장드리고 근데 이때 이제 30만원 이하일 때 효율이 좀 잘 나온다. 그러면 에셋 그룹을 추가하여 운영. 왜냐면 효율이 이미 에셋 그룹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1번 효율이 잘 나와요. 그러면은 2번을 추가해도 2번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진이 안 됩니다.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잘 나오고 있는 1번의 예산이 계속 더 많이 되지만 1부는 2번에 된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2번 그룹의 그 효율이 올라간다. 그럼 2번으로 비용이 확 쏠려요. 그러니까 훨씬 디테일하게 그 예산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효율이 잘 나오는데 1예산 뭐 30만원 초과는 캠페인 추가 세팅. 이게 뭐냐면 이게 메타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은 아니 캠페인 똑같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세그먼트를 명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얘네끼리 싸우지 않냐. 이거 이제 저희가 자기 잠식이라고 하는데 그 피맥스는 좀 웬만하면 자기 잠식? 네,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예요. 자, 개인적인 인사이트. 이게 왜냐면 보통 제가 뭐 타겟을 뭐 그냥 오픈 타겟으로 했다 쳐볼게요. 그리고 30만원짜리 캠페인을 돌리고 있는데 똑같은 타겟, 그러니까 오픈 타겟이죠. 오픈 타겟으로 똑같은 제품인데 뭐 카피나 이미지나 영상만 다르게 해서 또 하나 세팅했어요. 30만원짜리. 그러면은 이게 자기 잠식이 있으면 CPM도 같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중복 값이 많이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CPM도 별로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존 광고에도 영향 안 끼치고 신규 캠페인 CPM도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얘네끼리 싸우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내린 그 인사이트거든요.
근데 메타는 해보시면 전환 캠페인 집행하시는데 오픈 타겟으로 유사한 그 소재나 이렇게 해서 세팅하시면은 CPM 같이 뛰어요. 그래서 메타보다는 자기 잠식이 덜 하는 것 같다 라는 게 제 인사이트고,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추가 세팅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세그먼트 분리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똑같이 세그먼트 설정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효율이 잘 나오네 라는 내용이었고, 그러면은 그러면 정말 안 되지만 효율이 안 나오네. 자, 보통은 뭐 검색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안 나오면은 예산을 줄이거나 키워드 수를 줄이거나 뭐 확장 검색을 제외 키워드 많이 걸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뭐 쇼핑 같은 경우도 효율이 안 나오는 제품 같은 거 다 이제 그 피드에 제외해버리고, GDN 같은 경우도 효율 안 나오는 배너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PMAX는 효율이 안 나오면은 저는 다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만 뭐 발라내고,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고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다 갈아엎는 와중에도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러니까 뭐 삭제하고 다시 세팅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써줬죠. 아니고, 자, 만약에 왼쪽에 보이시는 에셋에 대한 효율이나 아니면 저희가 GA 데이터를 봤을 때 큰 특이사항이 없고 그냥 일정해요. 근데 효율이 좀 하락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변수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기준 잡고 변수 처리해서 실험 진행. 자, 이게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주의점이 있거든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거나 당장 전환 안 나오면 안 되는 브랜드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디벨롭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각 기준에 대해서 이 뭐 독립 변수랑 변동 변수의 이 변수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심을 돌린 다음에 실험 진행하고 결과값을 이제 인사이트화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갈아엎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캠페인 중단하고 새로 세팅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그래야 제가 구글 AI가 머신러닝 돌아간다 했잖아요. 저희가 설정한 성과 목표와 입찰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머신러닝을 원활하게 우리가 이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탁 막혔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AI가 여기서 막혀서 성과가 안 나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터주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물꼬를 터준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일로 흘러봐 이렇게 쭉쭉쭉 터주고, 그렇게 해서 캠페인의 성과를 좀 디벨롭 시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PMAX 관련된 내용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구글 같은 경우가 네이버, 카카오, 메타 광고보다 좀 더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보시기도 했고 굉장히 좀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계속 탭들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3자 데이터 툴 GA4도 확인하면서 이 성과를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1강부터 이제 9강까지 할 예정인데 9강까지 천천히 들어보시면 제가 일정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컨설팅 문의라던가 아니면 광고 대행 의뢰라던가 아니면 강연 의뢰까지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 댓글을 확인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나 내선 번호 아니면은 뭐 이메일로 연락 주시는 게 전 가장 편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또 다른 캠페인 유형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